일단 뭐 이번에도 빠짐없이 다룰 수밖에 없는 이준석.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개인만 보면은 뭐 먹금이 답이다, 무관심이 답이다 할 수 있지만 언론이 계속해서 이준석을 부르고 방송 일부지만 계속 이준석을 띄워주는 한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정상입니다, 요런 걸 떠들면서 계속 어그로를 끌어대고 있는데, 왜 저 혼자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설픈 양비론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저 서태지 씨 이렇게 해놓은 건 이제 한동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저렇게 겨냥을 해서 한마디로 뭐 자기는 이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는데, 그 이준석 라이브를 막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 입장에선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달달한 떡밥들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히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좀 짧게만 몇 개만 전해드릴게요. 불리한 걸 극복해야 진정한 지니어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더 지니어스 막 그거 팔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불리한 걸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이것만 보면 그래, 우리 준석이 형은 하버드 천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리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이런 과감함과 저돌적인 모습과 뛰어난 두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정작 자기가 그 궁한 상황이 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준석이 지난 총선 때 뭐 원래부터 동탄에 갔던 게 아니에요. 끝까지 노원병 나가겠다고 자기가 23년 막 9월까지 떠들어댔었는데, 막상 이제 딱 그 굴려 보니까 여론조사 막 그것과 민심을 보니까 지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보더라도 마삼중 넘어서 이제 마4중이 되는 거였거든요. 마이너스 4선 중진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원병 바로 밑 노원을 해서 이러고 있는데 내 손발 묶어두고 어쩌란 말이냐. 쉽게 말하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 노원을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노원을 핑계를 대면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거는 내 선거를 망치기 위한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엔 이준석이 있다. 아니, 이준석 선거를 망치려고 노원을 해서 그렇게 깽판을 치는 거겠습니까? 아니, 국힘이 원래 그런 당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자기가 저렇게 노원을 얘기를 하면서 저 빠져나갈 생각을 했던 건지, 아무튼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지 불리한 상황 오니까 마사중이 되기는 무섭고,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른 지역 쇼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지금 와가지고는 뭐 불리한 걸 극복하는 게 지니어스라고요? 그 기준대로 보면 본인은 지니어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든 말든 이 준천지들은 fem코에다가 어떤 글들을 올리고 있냐? 이준석이 더 지니어스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날 거다. 실제로 지니어스에서의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보여준 모습과 완전 판박이다 라고 해서 이 다음에 무슨 사진이 나올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겁니다. 이 남천동의 거의 치트키라고도 볼 수 있는 사진이죠. 이준석의 지니어스 때 어떤 모습이었냐? 게임의 법칙 1회 탈락, 이제 요거 이제 3회 탈락을 해가지고 마삼중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니어스 때 모습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 대선 때도 똑같이 광탈을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지니어스 얘기를 꺼내는 건 결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대더라고요. 뭐 기득권, 성역화된 문제와 싸워왔다. 나 이준석은 항상 저렇게 기득권 타파를 위해 싸워왔다. 이러면서 무슨 뭐 민주당에서 정치한다는 인간도 팬코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준석의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갖다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겹다, 이 세 글자로 모든 걸 그냥 말씀드리고요. 굳이 디테일로 가자면 뭐 결과와 과정을 뒷바꾸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준석처럼 정치를 안 했다든지 할 말 많지만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주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무슨 엄청난 소명이 기득권 타파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무슨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최소한 자기가 진짜 기득권 타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대구 잡고 가가지고 쇼를 할 게 아니라 결국에 본인은 명태균 게이트 문제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짚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TK 가가지고 TK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국힘 정치인들 잘못이지, 대구 경북 여러분
전혀 기죽지 마십시오. 나 이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북의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살핀다는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은하 대표의 비판처럼 이준석이란 인간 자체가 이건 글러먹은 겁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전술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모든 걸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 다 자기의 성공의 발판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네이버 댓글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득권 타파 타령하기 이전에 명태균 게이트부터 챙기라고 했죠. 그 문제부터 깔끔하게 털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아예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둘씩 떠나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본인이 기득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양자 씨가 최근에 이준석과 결별하고 국힘의 대선 경선 출마한다고 했죠. 물론 양양자라든지 권은희라든지 이 광주에서의 지지를 받고 저기 국힘당으로 가는 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준석이 워낙 남의 말을 안 듣는 인간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펜코에선 오히려 그들을 배신자라고 하는데 신인규, 박민영, 그리고 뭐 김용태, 허은하, 김용남, 양양자 전부 다 이준석을 배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남 얘기를 안 듣는다.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갖다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역겹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준석 주변인들이 다 떠나는 건 뭐냐? 양양자 씨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의 DNA 자체가 동지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죄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모든 건 다 세상의 중심에 이준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겠습니까? 철저히 그러한 이준석을 진짜 내란 우두머리 모시듯이 깍듯하게 충성을 다해서 거기에 이름 한 줄 같이 얹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준석이 완주를 다짐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대한민국 자체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젠더 이슈에 앞서 있다고 생각한대요.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남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하겠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젠더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20대의 여성은 죽었다는 구호만 외친다. 뭐 이런 말을 떠들어댑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앞선 사람이란 거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뒤처진 사람들이란 겁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 오세훈이 고소득층은 자제고 저소득층은 아이들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준석의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여전히 그러니까 앞서간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준석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발 아래로 두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도 평등 문제에는 후퇴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 때문인데, 그러니까 너도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데,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맨날 남들 막 끌어다 쓸 때는 트럼프든 뭐든 자기가 유리할 땐 또 다 갖다 쓴다니까요. 결국엔 지가 필요할 땐 쪽쪽 빨아먹고 필요 없으면 바로 갖다 버리는 거. 이게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MBC에서 최근에 강혜경 씨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표 전에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 본인이 받은 거냐? 사장 남천동이 쏘아 올린 그 공. 이 내일 저녁 7시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려. 피자 들고 저렇게 허세를 부렸다가 그게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던 그 사건. 이거 강혜경 씨가 폭로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준석 씨는 뻔뻔하게 난 별 문제 없는데? 그거 MBC에서도 막 받은 적 있는데? 요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식으로 떠들었냐? 이준석은 물어본 게 있으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딴 걸로 대답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물타기라고도 하죠. 대충 흘러나와서 많이 전해 듣는다. 아니
그거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많이 흘러나와서 많이 여기저기서 전해 듣는데 하면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지적을 하니까 아니 나경원 본인이 이런 거 정보를 공유 못 받는 걸 두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답변을 이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아니 너 명태균한테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그러면 명태균한테 받았습니다. 혹은 안 받았습니다를 얘기해야지 남들도 다 여기저기서 받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말장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무슨 토론왕이라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지도 모르겠고 지가 떳떳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태균을 언제 처음 만났냐? 5월 9일에 김영선이 그때 소개를 해줘서 처음 알았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5월 9일에 처음 알았는데 그로부터 6일 뒤인 5월 15일에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을 6일 만에 한다고? 하니까 강혜경 씨가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그 전에 김영선 씨가 그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서 경선에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준석과 명태균이 통화를 했었다. 이 시점에 대해서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MBC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이 물타기라고 넘어가는데 MBC가 그럼 왜 그렇게 이준석을 100분 토론에 악착같이 불러주는지 요거랑 연관이 된 건가?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MBC에서도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MBC라면 과연 누가 그럼 이준석한테 전해줬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명태균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만 뻥끗하면 이준석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또 누구보다 그걸 잘 아니까 초창기부터 태균기 부대 역할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태극기 부대가 가고 이제 태균기 부대가 오게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이준석의 세계관 아니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준석이 완전히 나락에 갔었는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국힘당 자체가 지금 괴멸 수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도 정치 리스크가 다시 급부상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뭐 홍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도 마찬가지로 좀 한덕수 그리고 애초에 토어제 때 이미 날아갔죠 사실. 토어제 때 더 이상 이제 뭐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민심이 바닥을 쳤는데 여기에 최근에 명태균까지 보석으로 나오면서 결국 오세훈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대선 불출마 한다고 해서 명태균 게이트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된 국힘 내란 폭도당 것들 싹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이준석 씨한테 이런 얘기한 것도 전 매우 의미심장하다 봅니다.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하니까 이준석은 무슨 염치로 이러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또 티키타카 했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장난질을 봐야 됩니까? 결국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게 무슨 얘기겠냐? 개혁신당으로 잠깐 나가 있지만 명태균 게이트로 빼박 얽힌 거는 이준석이든 국힘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로 보든 간에 국힘이 본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국힘에서도 이준석 단일화 얘기가 막 나오죠.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아니다. 이준석이 품길 뭘 품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있던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였고 결국 국힘당도 보조금 400억가량을 뱉어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그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명태균과 얽힌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을 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관심을 끊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그래서 이준석이나 국힘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준석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준석열. 윤석열 가고 준석열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됩니다. 지지율은 밑바닥이지 비호감도는 압도적이지 이런 대선 후보도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보통은 지지율이 높으면 비호감도가 높을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지지도가 높으면 반감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준석은 지지율은 꼬꾸라져 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 기타에 가 있어요. 기타에. 근데 비호감도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인이 뭐 저렇게 잘한 게 있다고 윤석열, 이재명 모두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언론 지분을 차지하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MBC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이준석을 자꾸 100분 토론으로 불러가지고 열심히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다 깎아먹냐. 한 방에 깎아먹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윤석열, 이재명 모두 퇴출시켜라. 권성동하고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국힘당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세밀의 이낙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이재명 동시천상론.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도저히 철학적으로든 뭐 아니면 뭐 비전이든 정책이든 뭐로 보든 간에 상대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이재명을 묶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건데, 그러다가 최근에 뇌절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한마디로 이낙연 씨의 세밀에는 국힘당과 대화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내란 폭도당을 같이 대화의 상대로 개헌연정 타령을 하고 있어요. 반명연대를 하자면서 저렇게 폭도들 옹호한 내란당하고 같이 가자는 건데, 이게 그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 인간이 한때 민주진영에 있었던 막 그 총리를 하고 민주당 뭐 대표를 하고, 진짜 이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동안 속이 뒤집히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씨는 저 이준석 씨한테 지난 총선 때 그 놀아난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면면이 보면 지금 다 이준석 주변에 거의 없죠.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낙연 씨한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 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 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 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항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 평생 꽃길만 걷다 보니 라는 이제 글로 시작해서 결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라고 꾸짖으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심정으로 이 글을 끝마치는데, 이걸 두고 이낙연 씨가 어제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구질구질하던데, 더불어민주당의 추암흑의 중진 의원이래요. 진짜 끝까지 추하지 않습니까? 아니 추미애 의원이면 추미애 의원이지 굳이 저렇게 추암흑애라고. 저는 진짜 결국에는 이낙연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우주 최강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팬덤이 그렇게 부럽다면서 결국 인위적으로 저런 걸 했었지만 결국 실력이 없으니까 가차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혹은 국힘당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을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뭐 자기들도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또 팬덤 타령하고, 이게 이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연 퇴출되는 거다. 실제로 fem코에도 막 어떤 글들이 올라왔었습니까? 이준석이 외모 관리하면 여초에서도 먹힌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가 여초 안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초에서 조국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모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도 살 좀 빼고 근육 키우면 여초에서 반응 올 듯. 이준석도 여초에 어필 한번 해보자. 아니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뭐 근육 키운다고 여초에서 관심을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fem코에서 준천지 노릇을 하는구나. 윤아기양 세력이나 fem코 준천지들이 저렇게 이준석 그 외모 뭐 어필하자고 하는 거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저들이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을 강조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착착 해나가고 계신 중입니다. K 이니셔티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K 민주주의, K 컬처. 그래서 뭐 공정부터 시작해서 성장, 회복,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방향들까지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저들이 이걸 보고 또 막 뭐라콩 떠들어대면서 계속 잡음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님만 부각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첫 일정은 이 AI 스타트업,
이 대선 공약까지도 지금 연결되는지 좀 예의주시 중인데 뭐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고 하죠. 그 퓨리오사가 지금 굉장히 또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선 후보 첫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K컬처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민주당 게임특위입니다. 지금 강유정 의원님과 제가 같이 그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데 최근에 그 WHO 게임 질병 코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내기 위해서 좌담회에 저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e스포츠 영역 민주당은 꾸준히 챙겨간다. 그래서 4월 17일에는 그 저렇게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속풀이 토크쇼도 합니다. 저도 많은 말씀들을 경청하러 저 자리에 갈 예정인데 혹시라도 누구든 참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간담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도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더불어게임TV라고도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콘텐츠가 올라오면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게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 뭐 게임 한 줌이다, 게임인들은 다 중독자들이다, 뭐 게임 이거는 도박, 마약, 그다음에 뭐 술 이거랑 똑같다. 뭐 요런 식으로 얘기하던 게 이제 국힘 황우여, 뭐 신희진, 손인춘 이런 국힘당 정치인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게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게임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목소리 전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캠프 공식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링크나 QR코드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www.with재명.com으로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질문과 함께 가입을 받고 있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14일 월요일 2시까지 가장 중요한 거 권리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시영 대표님이 이쪽 분야 전문가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선 경선 방식에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잘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물론 뭐 당원 투표 100%로 갔으면 좋겠다. 권리당원 100으로 가자라는 여론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뭐 마음은 100이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당원 50%는 말 그대로 권리당원입니다. 12개월 전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한 권리당원 110만 명. 근데 물론 당연히 이 권리당원 110만 명이 전부 다 투표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보면 한 50%, 60% 정도 투표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나머지 50%를 그냥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세계로 교회라든지 뭐 저쪽에서 그 극우 폭도 세력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짓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50%로 나머지 50%를 채운다는 겁니다. 안심번호 추출 100만 명 대상으로 그 두 개 여론조사 합산을 해서 50 경선룰이 확정이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비명계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 50대 50 경선룰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측에선 또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갖다 쓰고 있죠. 심각한 고민, 결단할지도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50대 50 결정되니까 나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이건 국민을 못 믿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인 게 국민 경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을 신뢰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역선택 문제 지난번에도 신천지 막 10만 표 가까이 와가지고 이낙연을 찍어서 역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저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꾸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이와 비슷하게 이런 거 있죠. 노무현 정신을 지키겠다면서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저 그런 정치인들 너무 싫어합니다. 민주당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번에 제가 노무현 재단 중간 보고회 때도 했던 내용인데요. 제발 노무현 정신을 지키겠다면서 자꾸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할 시간에 DC, 일베, 아크라이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퍼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혐오하는 거, 사자 명예훼손하는 것부터 대응을 해달라니까요. 그런 건 전부 다 방치해놓고 자꾸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민을 신뢰 못한다는 얘기로 자꾸 저렇게 막 국민 거릴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라도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제시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대명 경선이 무슨 의미냐? 김두관 측에서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일방적 결정이 유감이래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중도, 국민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니까요. 아니, 세상을 바꾼다면서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맨날 국민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DB 잠만 자다가 선거철 되면 기어 나와갖고 뭐 악수 좀 하고 쇼 좀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분들 전 이제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님과 생각이 달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과 100% 똑같겠습니까? 다른 그 가치와 철학과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경쟁이 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가는 것 전 맞다고 본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에 나오든 신경 안 써요.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민주당이죠. 자유와 다양성 필요하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유튜버라고 뭉뚱그려갖고 맨날 그냥 뭐 기승전 이재명 거린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묶어가지고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 중에서도 결이 다 달라요.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잘못하면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란 폭도들이 저렇게 대놓고 설쳐대고 있는 상황에 신천지들이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비 종교 세력들까지 조직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막을 건지는 단 하나도 제시 못하면서 맨날 입만 열면 중도거리고 맨날 입만 열면 국민 얘기하는 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제가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 노무현 정신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신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면서 국민 타령하고 중도층 타령하면 그게 노무현 정신을 지키는 겁니까? 최소한 과감하게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뭐라도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걸 보고 생각은 다르지만 이거는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쟤는 이재명 지지자니까 우리를 그냥 후려치는 거지. 옛날 유튜브 해갖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나 떠들어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후려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민주당에 생각이 다른 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뭐 민주당이라고 맨날 그냥 이렇게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김동연, 김두관 측에서 항의를 하는데 손에 잡히는 대안이 없을 때 역선택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제시를 못하고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저 그거 진짜 제일 싫어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 사자명예훼손 대응할 때도 제가 몇 번을 비판했었는데 공개적으로 몇몇 정치인들 비판했다가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뭐 평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더 큰 범위로 세계의 평화 아니 우주 전체의 평화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전 세계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막 공격하면 누가 저를 막 비판하고 그러면 너는 지금 세계 평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단 하나라도 제시를 해줘야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토론의 그 중요성이고 그게 경쟁의 의미인 거지. 그런 거는 싹 다 빼버리고 빨갛지도 않은 것 같다가 무슨 토론하자 그러니까 이건 뭐 토론하는데 괜히 에너지 낭비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조선일보 같은 데서 앞서 보셨듯이 붙어가지고 이간질하는 데에 또 떡밥이나 주고 이런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보 진영도 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좋은 말만 한다고 좋은 세상이 옵니까? 윤석열은 나빠요. 극우도 품어야죠. 극우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보다 보면 우리도 또 이해를 해야죠. 저들이 어차피 우리를 이해 안 하는데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윤석열이 우리한테 아무리 총뿌리를 겨눴어도 우리가 먼저 품으면 그러면 윤석열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고요.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혼자 멋있는 말들 막 추상적인 말들은 다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죄다 싸움꾼으로 몰아가요. 쟤는 왜 그렇게 과격한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제가 과격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안 하면 저 폭도들을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리고 대화와 타협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저들을 용인해 준 게 MC 무연이 탄생한 지 지금 15년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대응한다고 하니까 또 저들이 막 별의 별 소리를 떠들어대던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는지, 제가 왜 그렇게 저들이 대화로 안 된다고 하는지. 최근에 또 노무현 갤러리에 황희도 도발용 계정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저의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과 뭐 성적 모욕은 기본입니다. 이제 저런 얘기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자명예훼손 하지 말라 그러면 재미를 찾고 싶으면 딴 데 갔으면 찾으면 되지, 굳이 악착같이 저랑 기싸움을 하면서 어디 한번 나도 고소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다, 아주 역겨운 소리들을 떠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한테 좋은 말로 설득을 한다든지 품자든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저런 것들을 가만히 냅두면서 노무현 정신을 받들겠다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어떤 세상을 바라는 거지? 그분들이 바라는 노무현 정신은 뭐지? 저런 것들이 노무현 정신을 어떤 식으로 짓밟고 조롱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신 자체를 저렇게 짓밟아 놓으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모든 정치인들도 다 똑같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알고 저러는 건지, 처음에 저는 모르고 저러는 줄 알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물론 노무현 재단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 다수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는 짜치는 거, 그냥 댓글 몇 개 끄적이는 거, 이런 건 우리가 그 관용의 정신으로 품고 가져야지, 그게 노무현 정신이지. 물론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언제까지 방치해야 되죠? MC 무연 진짜 한 70년 80년 내내 울거먹다가 나중에 진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다른 그 사이에 새로운 떡밥들이 등장해가지고 저게 진부해지면 그때쯤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정신 승리할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라도 생각 다른 점 비판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서 사이버 내란, 사이버 공작 대응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프레임 전쟁도 단순한 잔기술로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심리전과 여론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재명의 민주당도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생각과 일부 뭐 다른 면도 있고 뭐 같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건 민주당에 세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따로 연락도 몇 차례 드리면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거 푸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유튜버니까 이재명 지지하니까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뭐 김동연, 김두관 뭐 비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정치의 생명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현실들을 빼놓고 추상적인 얘기들만 제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